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이렇게 정치 뉴스들을 막 챙겨보고 그러면 주변의 어른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돌아보면 그게 꼭 그렇게 이상한 일이었나. 어린이도 우리 사회에서 시민이니까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보편적인 어떤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아이였고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서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또 정치 현장에 또 시민사회 현장에 몸을 담으면서 정치 큰 틀에서의 정치 활동을 해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죠. 제가 근데 좀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인에서 교회 밖에 좀 눈을 돌리게 된 계기, 교회 밖에 신앙에 좀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용산 참사를 간접적으로 목격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시민단체 인턴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출근길에 그 참사 현장을 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뉴스를 통해서 불타는 막루를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그때 제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떤 해답도 주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좀 돌아보게 됐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시작하고 시민단체에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에 갔던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았고 더 구체적인 계기는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존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게 변하지 않을까? 그때 처음으로 차라리 내가 한다면 나와 나의 친구들, 동료들이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접 정치의 꿈을 키웠던 것 같고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녹색당의 기초의원 후보로 서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활동으로서 좀 마주하셨던 어려움이나 뭐 그런 것도 좀 없었을까요?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계랄까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시민 활동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고 또 열악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활동가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듯이 여러 역할들을 맡으면서 활동을 해오고 있죠. 여전히 그런 일들은 귀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가 느꼈던 답답함은 그 활동들에 호응해 줄 수 있는 정치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활동의 모자람보다는 정치의 모자람이 훨씬 컸던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활동가들이 우리 사회의 필요를 발견해주고 또 강한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면 정치는 그 필요를 받아서 또 여러 관계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마침내는 실제로 그것을 바꿔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답답함, 부재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활동가에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좀 더 감당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뭐 용산 구민들을 위한 뭐 공약 때 준비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용산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동네에서 일하는 기초의원으로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영유아 시민, 어린이 시민, 청소년 시민을 위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권과 보행권을 보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아시다시피 2023년이 되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가장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급식 같은 형태로 선택권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먹거리를 제공받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시민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핵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성인에 비해서 20배나 더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있지만 서울시에 있는 1,300개의 학교 중에서 100개 정도만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구로구, 동대문구, 중구에서는 구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선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용산구에는 아직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용산에서 정치가 이런 걸 챙기지 않았구나 하는 것에 좀 답답함과 화도 좀 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의원이 돼서 구의회에 들어가면 우리 용산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용산의 영유아 시민, 어린이 시민, 청소년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좀 챙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골목길 안전인데요. 이 용산구의 작은 골목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차 조심하라고 외쳐야 되는 골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인사를 하는데 어린이 시민들이 등교하는데 차가 멈추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멈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린이 시민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게 어린이를 조심하라고 외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한 893개 정도의 방지턱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좀 더 많이 늘려서 차들이 멈추고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챙기는 게 동네의 구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보님 보시기에 가장 용산구민의 또 실생활에 좀 밀접한 공약이라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 사실 구의원이 뭐 대단히 큰 일들, 뭐 국가적인 일들, 뭐 부동산을 잡겠다라든지 뭐 어디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구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조금 넘어서는 일인데 득표를 위해서 그런 정치 구호들이 좀 난무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부동산.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기초의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좀 더 주목하고, 그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바꾸는 것이 동네에서 일하는 기초의원,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역할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저를 좀 뽑아주십사,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쉬운 길을 가기보다 정면돌파로. 네, 그게 정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지 못할 일들을 공수표 날리듯이 말하기보다는 정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고 약속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얻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사실은 뭐그 구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가 됐을 때 구청장도 황당해하고 구청장의 권한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역할은 당연히 주민의 대표로서 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주민들의 의견은 이러합니다라고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꼭 요건이 아니더라도 그게 아닌 일들에 대해서 득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름이 유출돼 있고 발암 물질이 유출돼 있고, 그것들은 저희 이미 지역 정치에서도 또 구의원들도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전달하고 뭐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해오고 있고, 저도 이제 구의원이 되면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계속 해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다른 단위의 약속들, 그러려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약속들도 사실은 좀 혼재되어서 주민들한테 다가간다는 것은 좀 구의원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그런 부분에서 기성정치하고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박재민 어떤 뭐 신념이시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녹색당이 또 추구하는 뭐 가치랄까 뭐 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녹색당이 동네에서 기초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정치는 이런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기후위기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뭐 새로운 뭐 정치 활력이랄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녹색당을 위시한 또 많은 또 정당들이 또 이런 구의회든 시의회든 이렇게 진출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구조적인 한계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방법이랄까 뭐 실제 또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는 당선자의 득표보다 낙선자들의 표를 합친 것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은 대다수의 유권자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실제 정치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례대표제라든지 결선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단순히 소수정당들, 녹색당이 잘 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모든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그 있는 만큼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서 녹색당 같은 소수 정당들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권력을 위임받아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거대 정당들은 묘하게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네, 네, 최근에 많이 보셨겠지만 쉽지는 않죠. 근데 정치는 뭐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권자인 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런 한판 승부,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 시민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정치에게 바꾸라고 명령하면 정치는 안 바꿀 수가 없는 게 또한 정치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께 꼭 이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시민들께서도 이것에 공감하시는 때가 오고 변화의 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결국 정당들이 내놓은 선택지가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선택지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권자인 시민에게 강요되는 상황. 이게 이상적인 소리일 수도 있지만 과연 정상적인 온전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크게 한번 유권자들이 느끼셨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제도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서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제도가 항상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 시민들의 편리에 맞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제도인 거고 그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녹색당은 지금 당장은 좀 소수 정당의 위치에서 좀 그런 선택 때마다 저희가 지지를 받는 만큼의 실제 득표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보지만 주눅들지 않고 계속 이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제도의 변화를 말하고 또 이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계속 도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시민들도 주권자답게 좋은 선택들을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후 위기 시대 관련해서 녹색당의 어떤 뭐 필요성이랄까 혹은 그 역할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한 시사 주간지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체 조사에서는 녹색당의 필요가 아직은 미미하게 나타났는데 기후위기 이슈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녹색당이 굉장히 높게 녹색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지역 또는 어떤 소수의 세력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었고 그것들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정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여전히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기후위기를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는 선택들을 하고 있고, 저는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기에 유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고 올바른 선택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녹색당은 계속 이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허상이 아니라 현상이고,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정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또 실제적인 법 개정의 문제 또는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고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동의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말 그대로의 정치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녹색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게 또 녹색당이 추구한 어떤 뭐 민주주의 한 것도 그렇죠. 있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잘 모르는 탓이겠지만 네. 녹색당에서 이게 선거에 출마해서 또 이렇게 당선된 사례가 네. 많지는 않은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녹색당을 선택하셨고 또 용산에서 또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꿈을 키우시는 또 후보님의 어떤 뭐 포부랄까 혹은 상상 어떤 정치적 상상을 하고 오시는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녹색당 후보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왜 꼭 녹색당을 선택했냐라고 많이 물어봐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근데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미 권력을 많이 가졌고 누렸고, 근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잘 행사하고 있지 않은 거대 양당의 정치인이 한 명 더 탄생하는 것보다 녹색당의 정치인이 한 명 탄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녹색당에서 정치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녹색당 정치인으로서 꿈꾸는 세상은 저의 책의 부제이기도 한데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로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바라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삶이 존중받는 세상을 원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속한 녹색당이 시민들이 지지해 주신 만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정치하고 싶은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녹색당 후보들은 얼마나 이렇게 좀 출마하셨을까요? 전국적으로 지역에 출마한 분은 7분이세요. 제주도지사, 그다음에 경남도의원, 그다음에 광주시의원, 안동시의원, 그다음에 서울에서 은평, 마포, 용산 이렇게 7분이 출마했고, 비례 후보는 현재 경기, 경남, 제주, 서울, 충남 그리고 대구에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7분이 지역구에 또 5분이 현재 비례 후보로 출마해 주신 상황이고요. 조금 더 지역에서 준비하고 계셔서 전북에서도 진안에서도 출마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는 이제 그 어떤 뭐 모임 자리에서 이제 당원을 읽으시다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혹시 그 대목랄까 뭐 어떤 부분에서 또 그런 있으셨나요? 또 감정에. 네. 저희 정당이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의 강령은 저희가 2012년에 창당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 모임에서 여러 당원들이 그 지혜를 모아서 만든 강령으로 알고 있고요. 강령의 전문이 다른 정당의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단단한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녹색당원들 많은 당원들이 좀 정치하기 힘들 때마다 강령의 전문을 읽고 치유를 받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데,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 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무생명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읽으면서 울컥했던 건, 세상에 어떤 정당의 강령에 인류가 지구별의 무생명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 초록빛 지구를 만들려고 정치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라는 것이 매번 읽을 때마다 감동인데,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꾹 참고 위기를 잘 넘겼죠. 네. 근데 그런 아름다운 글이 그냥 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때에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정치하고 싶은 것이 저를 비롯한 녹색당 당원들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뭐 이게 뭐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떤 뭐 기후 위기라든지 그런 위험들이 사실은 네. 당면한 상황에서 네. 또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용산역에서 그 녹색당이 기후철도 출범식을 했어요. 그래서 무궁화호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그런 기후 현장 또는 삶에 필요가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던 건 시민들께 이제는 더 이상 더울 때 덥지 않고 추울 때 춥지 않은데 기후위기는 허상이 아니라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꼭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인데 그 정치인들 지금 다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여기 와 있다. 녹색당이 여기 있다. 그래서 시민들께 이제 녹색당의 필요가 있고 녹색당을 꼭 선택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책그 부분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운명 떠날 수 없도록 하는 이제 구조학을 깨뜨리는데 이제 우리 모두 자매와 형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요. 네. 사실 또 이제 정치인 박재민 구성원 요소 중에 또 신앙 요소도 이제 빠질 수 없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뭐 기독교 혹은 뭐 신앙이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실제 또 구현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신앙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당부하신 것은 이웃이 되어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 뭐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이 되어주기조차 사실 힘든 현실이잖아요. 그게 한 개인의 신앙적 일탈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것은 악이 구조화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구조화된 악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나서야 되는 역할이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고 종교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박재민의 소명이 또한 거기에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한 사람의 어떤 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또는 정치가 이 구조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구조학으로부터 벗어나서 꼭 종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들을, 또는 꼭 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종교인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역할이기도 한데, 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것을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뭐 한국교회 신뢰도가 더 낮아졌다. 네, 그런 기사를 봤죠. 그래서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욕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는 것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인들이 모임으로서의 교회로서 그 질문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늘 매 순간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에 산 지는 제가 한 5, 6년 됐어요. 그전에는 은평구 쪽에 살았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른 후보님들 보면 오래 살았다, 뭐 여기 토박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죠. 또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그래 우리 동네 오래 살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지금까지 뭐 하셨나요? 이렇게 되묻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얼마나 오래 살았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네, 저는 용산에 산 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더 오래 살면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거대 정당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정치하시면서 눈치 볼 게 되게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옆에서 볼 때 뭐 안타깝게, 그러니까 좀 너무 안타까우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역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불성실하시거나 아주 나쁜 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쏟아야 될 그 힘과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동네에서 주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것이고, 저희 녹색당은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의 눈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동네의 기초의원, 구의원은 꼭 거대 정당 아니더라도 주민 곁에서 일 잘하고 말 잘 들을 사람을 뽑아주셔도 괜찮다, 꼭 뽑아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주민 곁에서 일 열심히 하고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의원은 박재민을 꼭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